36년간 동유럽에서 본 미국의 만행들, 제프리 삭스 연설 1. 19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지정학 행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연설을 했습니다. 빈곤의 종말 저자인 그는 뉴욕타임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이며 국내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해 국내에서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냉전 해체 시기 동유럽과 소련의 경제 자문역을 하면서 미국의 일극체제 구축 과정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비롯해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연설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인데 흥미로운 건 그가 진보적이라거나 반미 성향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기에 그의 연설 전체를 해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1. 미국 외교 정책. 함께 모여 생각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명확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나는 특히 토론에 관심이 있으므로 연설은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36년 동안 동유럽, 소련,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1989년 폴란드 정부, 1990년부터 1991년까지 고르바초프 대통령,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옐친 대통령,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우크라이나 쿠치마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나는 에스토니아 화폐 도입을 도왔습니다. 구유고슬라비아의 여러 국가, 특히 슬로베니아를 도왔습니다. 나는 36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이단 이후 나는 새로운 정부로부터 키이우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이단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직접 배웠습니다. 마이단은 2013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폭동이다. 폭동 결과 칠러 정권을 뒤집고 친미친 유럽 정권이 들어섰다. 나는 30년 이상 러시아 지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재무부 장관은 51년 전에 내 거시경제학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세기 동안 매우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념에 따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1999년 세르비아 사태,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전쟁,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전쟁 등 다양한 맥락에서 유럽에 닥친 사건들을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어쩌면 비난받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전쟁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30년 이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1990년, 1991년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른 누구의 견해, 레드라인, 우려, 안보관, 국제의무나 유엔의 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이 세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1991년 현대의 최고 정치가라고 생각하는 고르바초프를 돕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록을 읽었는데 미국이 소련의 재정 안정과 개혁을 도와야 한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특히 하버드에 있던 내 전 동료들 중 일부는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돕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러한 견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쇼를 운영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체니, 울포위츠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될 다른 많은 이름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딕 체니 소련 해체 시기 미국 국방부 장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통령.
폴 울포위츠, 소련 해체 시기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방부 차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은행 총재. 그들은 소련을 청산할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 남은 동맹국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3년 동안 이러한 외교 정책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기간에 유럽은 내가 알기로 어떤 외교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단합도 없고 명확성도 없고 유럽의 이익도 없고 오직 미국을 향한 충성심만 있었죠. 미국과 유럽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사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프랑스와 독일이 유엔 안보리를 우회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꽤 의미 있는 견해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네타냐후와 미 국방부의 동료들이 직접 조작한 전쟁이었습니다. 나는 연관이 있다거나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수행된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폴 울포위츠와 더글러스 페이스가 네타냐후와 협력한 전쟁이었죠. 더글러스 페이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보였으며 이라크 전쟁의 설계자로 꼽힌다. 그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려 전쟁을 유도했다. 그리고 그때가 유럽이 목소리를 낸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유럽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매우 분명했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후 유럽은 완전히 목소리를 잃었고 특히 2008년에 더욱 그랬습니다. 1991년 이후 2008년까지의 변화는 미국이 1급 체제를 기반으로 나토를 브뤼셀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한 결과입니다.